안녕하세요. 여의도 없다 21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이 장마철이라고 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아열대 우기죠. 이제 우리가 온대 기후가 아니라 아열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마 지난 보면은 뭐 1974년하고 1980년 그때 이후로 50일을 넘어가는 장마는 요번이 뭐 세 번째 최장 기간 기록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장마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기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계속되는 우기 속에 정말 짜증과 피로가 세지고 있는데 더 짜증나고 더 피로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전직 대통령 전두환 분이십니다. 나는 이렇게 짜증나기보다 우스운데? 왜요? 기가 막히니까 헛웃음만 나오니까 안 그래요? 네.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 저편에 묻어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큰 일인데도 아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잊어버린 거죠.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추징받으셨는데,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을 추징받으셨는데, 그 중에 무려 안 내신 돈이 1,67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미납금 추징하기 위해서, 최근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 전재구 전재구 씨. 네, 미국의 조세 회평인 버진 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기도 했고요. 또는 요즘 또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은 일반 시민들은 꿈도 못 꾸는 단돈 2만 원 가지고 골프장을 이용한다 그래가지고 특혜 시비에 또 전 국민의 울분을 떨게 했었죠. 이런 악화된 여론 속에서 미납된 1,672억 원의 전두환 추징금을 받아내야 하겠다라는 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작년 5월 26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인터넷에는 전두환 추징금 법안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이 법의 진짜 본명은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입니다. 일명 전두환 추징금 법안. 예. 제가 말할 타이밍을 주셔야만 사람들이 법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말할 타이밍을 하나도 안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한데 이게 전두환 추징금 지금도 말 좀 해달라니까요. 애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얘기 공무원 전두환 추징법 안다고 얘기 좀 하게 해달라고요. 공무원 범죄가 난 몰수 특례법. 아니 얘기하는데 왜 또 얘기하세요? 가만히 쉬. 얘기 뭔데요? 그러니까. 몰수특례법,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특례법 주요 내용은요, 가나 다항으로 되어 있고요. 네. 다항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리한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받았던 불법 재산부터 그게 더 불려져도 그로부터 유리한 재산도 추징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범위가 더 넓어졌고요. 네, 불법인 것을 알고 제3자가 취득했으면 그로 인해서 그 재산이 늘어나도 그것까지 전부 다 추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항 같은 경우는 검사가 몰수나 추징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관계인의 출석을 하거나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금융거래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항은 이제 몰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했죠. 네. 10년을 연장한 게 제일 지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정된 특례안의 핵심 요소 자체가 이제 범인 외의 자가 협조했을 경우 그것까지도 더 큰 범죄로서 추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징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는데 이제 또 검사 측에서 가장 원했던 책임 입증의 범위라는 개념이 있죠.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문제점이 있다고, 한계가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의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있으면 이제 일반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반법이 형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법이 이제 일반법이라서 원래 형법에 보면 벌금 몰수 이런 추징금 같은 형사 공소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이번에 이제 10년으로 늘린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 범죄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 대통령을 하셨으니까 공무원으로 되고 10년으로 이제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10년으로 늘어나서 2020년 10월까지로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처음 발의를 했을 때는 이 추징금을 미납했을 경우에 노역장 유치
그렇죠. 예, 노역하게 돼 있죠. 노역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조항은 국회 빠졌죠. 본회의 가결할 때 빠졌어요. 아니 그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되면 일당으로 이렇게 실제로 그 땅을 네. 막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아니요, 이제 그 형법에 보면 벌금이나 과료가 같이 3년인데 벌금, 과료, 추징금이 3년의 공소시효거든요. 그러니까 벌금, 과료 같은 경우 할 때 그 기간만큼 날짜를 계산해서 뭐 최저임금 이런 거 계산해서 일일당 5만 원이 5만 원, 3만 원, 3만 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럼 1,600억 하려면 평생 그 노역을 유치 기간을 뭐. 선정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1,672억이면 뭐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죠. 근데 죽을 때까지 네. 일만 하다가 갚아라.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구나. 안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좀 강제적인 효과, 심리적인 억제 효과가 있어서 추징금을 받아내거나 또는 추징금을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더 억제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또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입증 책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형법에 의해서 그 무죄임을, 그러니까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라는 걸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역시 이 재산이 제3자가 불법 재산임을 알고 받았다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도 이게 97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16년 정도 지나면서 자금도 불법 자금도 세탁이 많이 됐을 거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면서 이것을 입증하기가 수월하지 않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도 사람들이 이 전두환 추징법, 뭐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되게 즐거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에 그렇죠.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그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바로 말씀하셨던 그 검사가 입증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럼 뭐 10년이 넘게 지났던 일에 대한 증거를 과연 게다가 또 돈 세탁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한 그 증거를 네. 확보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노역장 유치가 있었으면 좀 더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5월 26일 날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아까 말씀드린 노역장 유치 부분이 빠지면서 6월 19일 날 법제사법위원회, 보통 법사위라고 그러죠.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6월 27일 날 국회 본회의가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제적위원 233명 중에서 6명을 뺀 227명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이 됐는데요. 그런데 전두환 씨는 왜 비자금을 안 내고 있는 건가요? 못 내고 있는 건가요? 지금 가족들 재산은 얼마나 돼요? 실제로 그 지난번에 그 은행 그 검찰이 추징을 할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은 본인은 예금 통장에 이제 현금 예금은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유명한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말고 그 영부인이었던 그 이순자 여사랑 그다음에 슬아의 자식들이 이제 삼남 1녀잖아요. 삼남 1녀의 자식들은 상당한 본인 명의의 그 재산들을 갖고 있어요. 뭐 순수하게 뭐 어떻게 뭐 돈이 이렇게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짝 시사저널에서 7월 24일자 기사를 났는데 추징 계산을 좀 봤더니 장남이 이제 전재국 씨는 지금 시공사 대표로 계시죠.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시공사 하면 우리나라 굴지의 출판사예요. 미술 관련 서적을 좀 많이 실고 그렇죠. 인문과학 계열의 이제 서적들을 굉장히 유명한 서적들을 많이 낸 회사인데 그 회사 대표로 계시면서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회사 주식 여러 가지들 다 포함해 아까 말씀하셨던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까지 포함해서 재산이 1,000억 원을 넘게 갖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동딸인 이제 전효선 씨 같은 경우는 안양과 이제 연희동에 이제 부동산이 약 한 60억 원 정도 본인 명의로 되어 계시고 주식 포함해서 한 75억 정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차남인 전재용 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140억 그다음에 주식 15억 포함해서 747억 원의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고 막내인 이제 전재만 씨 같은 경우도 부동산이 120억 있고 이제 뭐 미국의 유명한 캘리포니아 와인밭이죠. 와이너리 이제 거기에 1,0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를 가지고 계시고 주식 포함해서 1,135억. 그래서 이순자 여사가 연희동 자택 이제 부동산 가치로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지금 추정 재산이 약 한 4,677억 원을 상회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 부동산을 주식 가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무기명 채권이라든지 현금이나 이런 거는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추징된 2,000억 원, 그러니까 지금 남은 약간 1,600억 정도의 1,672억 원 정도를 그 맘만 먹으면 부인이라든지 자식들이 얼마든지 대납
또는 낼수 있죠.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재력들은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시사 저널에서는 이렇게 4,600억대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또 이게 전부 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한 1조 원대, 그러니까 4천억에서 1조 원대 정도의 자산을 그 일가가 형성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아드님들은 다 700억에서 1,000억대 정도 주셨는데 따님은 75억인 거 보면 이쪽에 현금 재산이 좀 많이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현금 말고 뭐 그 현금이나 잡히지 무기명 않는 채권, 무기명 채권, 네. 뭐 미술품 또는 뭐 대여금고에 들어가 있는 네. 뭐 이런 돈이 아니면 좀 뭐 맞지 않을까. 골드바 요즘 유행하는 골드바. 골드바라든지 뭐 골드바. 이런 그러니까 아무튼 현금 자산이 이쪽에 많이 들어가지 아니 왜냐면 너무나 차이가 좀 그러고 보니까 많네요. 다들 아니 전효선 씨가 그쵸. 외동딸이시기도 하고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그때 서울대를 입학은 하셨는데 졸업은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입학하신 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보다 학번이 하나 위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자산이 너무 약한 걸 보니까 좀 정말 골드바 뭐 이런 현금 무기명 채권 아니면 네. 이분 쪽으로 그 자금 세탁을 많이 잘 하실 수도 있죠. 아주.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왜 이게 이분의 자산이 왜 친인척의 자산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집권 시절에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이 남아있는 불법 정치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나이가 특별히 많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다른 능력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재산을 너무 많이 형성해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좀 불법 자금의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 재산이 만약에 불법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검찰이 밝혀야 되겠죠. 검찰이 좀 야무지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검찰이 지금 보세요. 지금 약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 시공사 뭐 설립돼 갖고 이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 벌써 10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질문을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검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검찰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밝혀내기 전에 스스로가 냈으면 싶은 거죠. 자식들이 아니 정말로 전 대통령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걸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또는 자기 남편이 1,000억 원 정도 낼 수 있는 자기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법 자금이 유입이 돼서 했다고 치면 네. 쪽팔려서라도 저는 내겠어요. 진짜. 네, 이순자 여사는 그런 얘기 하셨죠. 저 전두환 대통령은 돈이 없고 성의껏 다 냈다. 우리는 낼 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글쎄요. 근데 그 검찰의 의지가 좀 가장 최근에 좀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총장을 맡고 계신 최동훈 검찰총장께서 5.18 특별법에 따른 특별수사본부 당시에 담당 검사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시면서 또 이렇게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세금 포탈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뭐 이번 정부 들어서 털 거는 털면서 사회 정의를 좀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추징금이요. 뭐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뭐 그 추징금 현황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 추징금 일단 납부 현황. 그 추징금 기록을 살펴보자면요. 1997년에 이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를 했고요, 법원에서. 네. 그런 다음에 그해 5월에서 10월 사이에 무기명 채권 188억, 현금 자산 124억 해서 약 300억 원 돈을 일단 추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게 그 뒤로 3년 동안 추징을 한 건도 못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려고 이제 벤츠 차 그리고 콘도 회원권 해가지고 약 2억 원 정도를 추징을 합니다. 네, 가계등급이요. 그렇죠. 제가 정말 궁금한 건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 3년의 시효를 갖고 계셨던 네. 거죠. 네. 그러면 법원에서 3년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장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재산이 나와서 추징하면 이제 그때부터 3년 아.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도 이렇게 추징을 하면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시점으로 해서 또다시 3년이 또? 네, 오.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뒤로는 3년마다 가재도구 같은 거. 네, 유체동산. 예, 그렇게 1억 7천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연희동 저택 별채를 감유하다가 2004년에 이제 이순자 씨께서 안 되셨는지 개인 돈이라면서 199억을
안 된 게 대납하십니다. 아니라 이때 전재국 씨에 대한 네. 그 회사의 자금 포탈 혐의로 해서 그쵸. 구속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드님 구속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부인이 개인 돌이를 하면서 생또랑 같은 내 돈이라고, 알토랑 같은 내 돈이라고 했던 그 표현 생각납니다. 199억 원을 대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추심이 안 되다 2008년에 은행 채권으로 47,000원을 다시 징수해서 연장하게 되고요. 47,000원 징수해봤자 뭐가 되겠어요. 하지만 3년이라는 징수 연장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뭐냐면 2010년. 강연소득이라 그러면서 본인이 300만 원을 직접 자동으로 내셨죠. 납부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본인이 직접 네. 낸 거죠. 네. 본인이 자진 납세, 자진 네, 납부를 납부한 합니다. 거죠. 근데 이때 안 냈으면은 시효가 만료되거든요. 네. 왜 냈을까요? 돈이 일각에서는 생겼으니까. 네. 일각에서는 추심 자체가 끝나면은 범국민적인 비판을 받기를 걱정하셨다는 말도 있고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추심한 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론이 더 나빠지니까 이제 여론을 잠재우고 있을 때 300만 원 강연소득이라면서 추징을 하죠. 이게 마지막 추징이죠. 그쵸. 추징한 게 아니라 납부를 하죠. 그래서 네. 추징- 아, 그래서 2010년 이게 마지막이었기 때 강연소득 300만 원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네. 요번 2013년 10월이 특별법 제정되기 전에는 마지막 시효였던 거였죠. 네. 네. 그러면 요번에는 뭐 그거 특별법 되기 전에는 뭐 인세라든지 해서 한 50만 원 이렇게 내고 책 내신 거 있나요, 최근에? 아니 세뱃돈 애들한테 네. 용돈 받았다고 50만 원 그냥 대신 내고 또 3년 그런 생각이셨겠네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전두환 대통령의 생각을 뭐 저희가 알 수야 없겠지만서도 아무튼 뭐 추징금 납부 현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이런 불법 자금, 이 재산을 이분들의 능력으로 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언제 생각하기에는 불법 정치 자금이 들어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이 들어가서 그것이 종잣돈이 돼서 이렇게 큰 4천억에서 1조 원에 그쵸. 해당하는 재산 형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최근에 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또 재밌는 법안을 하나 발의한 게 있잖아요. 그 추징이나 이런 혐의 걸려 있는 전직 대통령 분들께는 국민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24시간 경우로 해제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이것도 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 국민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거기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은 24시간 경화하고 있는데 그거 금지시키자. 추징금 안 낸 대통령한테는 그다음에 이제 조건이 붙는 거군요. 네. 추징금 안 된 대통령 하면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그렇죠. 전두환 전 네. 대통령하고. 그래서 24시간 경호하지 말자, 국민묘지 안장하지 말자라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오히려 이 법안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되면, 이게 저도 지금 더 얘기 처음 실효성이 있을 것 들었는데, 같아요.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육군사관학교에다가 장학금도 내고 그러셨어요. 예. 1,000만 원씩 내고 막 그러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 1,000만 원인가? 뭐 체육대회나 네. 뭐 고등학교 체육대회, 고등학교 동문체육대회 가면은 막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동일동. 어떤 그 명예와 이 가오를 해서. 가오라는 거는 표준말이 아닌데. 가오가 일본어? 표준말 아니에요? 일본어.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 어떤 그 체면과 네. 그 어떤 대외적인 그 이미지를 때문에 이미지를 위해서?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은 아마 굉장히 좀 바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본인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지. 예. 근데 그걸 추징금 안 내면 거기 돌아가셔도 사후에 장지가 그 선산에 가셔야지 국립묘지를 못 간다 그러면 난 다 같은 당장 내겠다. 아니 내 생각에는 이 법안이- 성격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 오히려 협상이 들어올 것 같아요. 내 추징금 낼 테니까 그러니까. 국민묘지 안장하게 해줘. 그러니까 예. 그것도 대전 말고 서울 추징금 내시면은 동작동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법안이잖아요. 딜까지야. 네, 뭐 그렇겠죠. 아니 네. 그러니까 내가 추징금 낼 테니까,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러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방식을 하자. 네. 내가 이렇게 DC? DC 이자율이라도 좀 깎자. 네. 뭐 그렇게 하고 자진 납부하면 뭐 아니 요즘 주차 위반도 자진 납부하면 20일간의 그 네. 의견 진술 기간 납부하면 4만 원짜리 32,000원에 깎아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납부해가지고 추징금 깎아달라. 1,600억인데 한 1,200억 정도로 해갖고 그거 좀 하고 너무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 이거 보세요. 지금 1997년도에 추징금이 2,205억 원이 확정됐는데 네. 지금 보면 그 87년도에 전두환 씨 두 번째 아들인 재용 씨가 결혼식을 올릴 때 축의금으로 13억 5천만 원을 받았대요. 언제요? 87년도에 87 년? 87년도에 13억 5천만 원의 축의금을 받았는데 이때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60만 원이었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시세로 하면 110억 정도라는데 그러면은 지금 추징금 1,672억이면 지금 현재 시세로 하면 이게 얼마겠어요? 예? 지금 뭐한
또 5천억에서 1조 가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5천억에서 1조 가까이 그렇죠? 되는 돈을 갖다가 깎아주지 않고 현 시점 그대로 하는데 인플레를 계산해도 얼마인데 그걸 또 깎아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까지 얘기를 하면 정말 사람이 너무 쪼잔한 거고, 그러니까 머리가 괜히 벗겨지는 게 아닌 거고.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오늘 일명 전두환 추징금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다는 것부터가 참 사형받았어요, 맨 처음 1심에서는? 그쵸. 1심에 사형받고 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요. 그리고 나서 대법원 판결 받은 다음에 바로 그해 말에 사면 복권되었죠. 사실 이제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재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민족의 커다란 좀 부끄러운 일인데 그 추징금을 또 내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특별법안이 또 국회를 통과했다는 자체가 정말 그 아이러니하면서도 정말 우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전두환 추징금법 이 장마철 이 우기에 국민들 더 이상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요. 빨리 낼 거 내시고 평가받을 거 평가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서 함께 이 세상을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없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진짜 수고했다. 이렇게 맑고 이거 힘들고 잘한다고 이게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On the upright. So frustrated. 이슈업, 이슈다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 UPDA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